최근에 부동산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란이 아주 뜨겁죠. 주택 가격이 계속 하락할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 반면에 이제 반등할 것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그런데 반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논거로 썼던 게 있습니다. 정부가 공식으로 발표한 2023년 주택의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논거였거든요. 저도 그 부분은 정말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도 속았더라고요. 사실은 주택 공급 물량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4월 30일에 정부가 공식으로 자신들이 냈던 통계를 정정하면서 진실이 밝혀진 거죠. 자, 지금까지 정부 주장, 주택의 준공 물량이 엄청나게 줄어들었다는 그 주장이 사실은 틀렸다는 게 정부의 발표로 알려졌는데요. 2023년 주택의 준공 물량은 지금까지 정부 발표로는 23.5%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거 집값 진짜 다시 올라가겠는데? 이렇게 공급이 줄다니 말이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만했었죠. 그런데 4월 30일에 정부가 이 준공 물량을 정정했습니다. 정정 뒤에는 5.4%가 전년 대비 늘어난 걸로 정정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준공 물량이 전혀 줄어들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정부 주장이 틀렸기 때문에 과거에 정부 주장을 기반으로 해서 판단했던 미래 예측도 당연히 다 틀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정부의 공식 보도자료로 정정이 됐습니다. 4월 30일에 23년 주택 공급 물량 과소 발표 정정이라는 보도자료가 나왔는데요. 국토교통부 이름으로 결국은 주택 공급 실정을 정정한다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근데 이게 한두 채가 아닙니다. 자, 당초에 발표됐던 거는 준공 물량이 31.6만 호였는데 새로 정정되면서 43.6만 호로 바뀌었습니다. 정정된 비율을 보면 무려 38%나 늘어났죠. 착공 물량도 16%가 늘어나면서 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물량도 10%가 정정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두 다 합치면 어떻게 됐느냐? 무려 19만 호가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통계에서 누락됐던 19만 호가 새로 통계에 등장을 한 거죠. 19만 호. 진짜 엄청난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물량을 누락할 수 있었느냐? 좀 황당한데요. 자, 저는 사실 그동안 너무나도 이상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동안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한국은행이 4월 25일에 우리나라 성장률 데이터를 발표하면서 2024년 1분기에 우리나라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3%가 성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꽤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 거죠. 근데 다른 것들 보면 꽤 늘어난 게 별로 없어요. 자, 오직 건설 경기, 건설 투자가 2.7%가 올라가면서 정말 혼자서 GDP를 끌어올린 것으로 이 데이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건설 경기 완전히 죽었는데 한국은행 데이터를 보면 1분기에 건설 경기 혼자서 경제 성장률을 끌어올린 걸로 나오니까 아니 그러면 정부의 데이터가 틀렸든 한국은행의 데이터가 틀렸든 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니 이거 도대체 뭐지? 진짜 그동안의 숙제를 풀지 못해서 너무나도 골머리를 앓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정부 데이터가 완전히 틀린 거였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지역별로 가장 큰 차이를 본 곳은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의 2023년 준공 물량은 당초 발표는 2만 7천여 채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공급이 이렇게 부족해? 그럼 뭐 서울의 집값은 엄청 오르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정정한 보도자료는 4만 1,000채가 넘습니다. 무려 51.1%가 이전 데이터보다 훨씬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죠. 그러면 서울 집값이 오를 거라고 전망했던 전문가들의 모든 전망이 다 틀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부동산 전망을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정부의 주택정책 수립의 기초 데이터가 틀렸다는 거,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거든요. 자, 근데 왜 정부 통계에 이렇게 오류가 났는가? 정부의 설명은요. 전자정부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부터 국가 기준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경유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경유 과정에서 재건축, 재개발 물량하고 또 주상복합 물량이 빠지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데 아니
서울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재건축 재개발 물량인데 이걸 빼먹으면 당연히 이렇게 엄청나게 2만 7천 채밖에 안 되는 걸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은 4만 채가 훨씬 넘는데 말이죠. 아니 이런 중대한 오류를 세상에 몇 달 동안 몰랐다는 게 이해가 좀 안 가거든요. 자, 그런데 이 통계가 왜 이렇게 오류가 나면 심각한 문제가 되는가? 여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는데요. 그동안 공급 물량이 이렇게 부족하다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니까 집값이 재상승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 이런 일부의 전문가들이 이걸 가장 중요한 논거로 항상 써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망 자체의 근거가 틀렸으면 전망도 맞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더군다나 정부는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특히 지난해 9.26 부동산 대책 그리고 올해 110 부동산 대책이 전부 다 잘못된 부동산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면 과연 이 부동산 대책이 잘 만들어진 건지 이것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 정정 과정에서도 정부의 문제점들이 너무 많은데요. 일단 너무나 늦은 대응이죠. 정부가 발표한 걸로는 1월 달에 오류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정 발표한 것은 4월 30일입니다. 거의 넉 달 가까이 수정하는데 시간이 걸렸다는데 우리나라 전자정부 아니었나요?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잘 이해가 안 가고 왜 이걸 4월 말에나 발표를 했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1월 달에 통계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1월, 2월 두 달 동안 물량 발표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1월에도 2월에도 물량 발표 이게 있었습니다. 항상 1월 발표는 2월에 하고 2월 발표는 3월에 하거든요. 근데 1월 달에 통계 오류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당연히 2월에 발표하는 1월 발표부터는 정정 발표를 했거나 아니면 발표를 미뤘어야 하는데 오류난 방식으로 계속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2월, 3월에는 사람들이 계속 오인을 하고 부동산 투자를 했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자, 정부의 해명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더라도 그 경향은 변한 게 없기 때문에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반박하는 걸 보면 좀 심각한데요. 물론 평상시라면 정부 말대로 상관이 없을 수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주택시장의 중요한 변곡점이라면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반박도 있고요. 또 수급 불안이나 정책 불신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반박이 잇따르고 있죠. 자, 이번 통계 오류로 제가 볼 때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요. 사실 정부가 내놓은 통계만 믿고 마지막 영끌에 올라탄 사람들도 많거든요. 물론 영끌이라는 게 분명히 개인의 잘못도 있는 거지만 그 판단의 기준이 됐던 게 정부가 내놓은 통계라면 당연히 저는 마지막에 영끌에 올라탄 사람들 미국 같으면 정부를 상대로 충분히 소송도 걸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이 경우에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기가 되게 힘들겠지만 아마 미국이라면 아마 줄줄이 소송감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공급이 부족하다는 말만 믿고 착공에 들어간 건설업자나 아니면 여기에 돈을 댄 금융회사들 나중에 누구한테 도대체 하소연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자, 가장 큰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주택시장의 변곡점을 앞두고 정부가 스스로 불신을 자초했다는 겁니다. 지금 통계 하나만 잘못돼도 검찰 수사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중대한 오류를 내놓고 그냥 달랑 보도자료 하나 내놓고 끝낸다면 제가 보기엔 큰 문제가 있고요. 지금의 부동산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